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한국의 쪽지게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박사님, 지금 이번 주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하루가 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늘 8월 22일입니다만 조금 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제 보냈겠네요. 조국 후보자는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상정 대표 왈 조국 때문에 20대 30대는 상실감, 30대 40대는 박탈감, 50대 60대는 진보에 대한 혐오가 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심상정 대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의당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있을 때마다 정의당이 너는 안 돼 하고 데스노트에 기록한 사람은 100% 낙마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그동안 심상정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짬짬이가 되어서 공수처법,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태우는데 가장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상정이 왜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을까? 실제로 데스노트에 조국의 이름을 올리려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요식행위로 슬그머니 물을 타서 조국의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일까? 저는 궁금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순간 정의당의 심상정 조사도 어쨌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걸 어떻게 다룰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로부터 네. 완전히 잘못 배웠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닌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오른쪽에서도 비판을 받고 네. 왼쪽의 유권자들도 잃어서 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로 기결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네. 물론 왼쪽 오른쪽 다 가져가면 좋지만 네. 여의치 않다면 네. 오른쪽은 잃어도 네. 오른쪽 보수나 중도 유권자는 잃어도 네. 그 왼쪽에 있는 유권자 진보 문파 이 사람들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파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을 임명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왼쪽 편에 손을 들어줄 거다. 네. 그 얘기는 보통 상식을 가진 중도나 우파의 네. 비판보다는 네.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조국을 지키고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다 예. 라고 보시는군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비극을 잘못 배웠다 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 그 자서전 등에 보면은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대 적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적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문바라고 그러죠. 예. 문바 노빠들이 보면 집중적으로 SNS에 올리는 게 조국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구나 이 적폐들아 라고 올리는 것이 뭐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이제 보면 김장수 박사 말씀하신 대로 중도를 잃어도 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중도를 잃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올 텐데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한국당을 믿는 거죠. 한국당을 믿는다. 예, 그러니까 왜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느냐에 대한 네. 원인들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해 지지율은 한 20%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다음에 치러진 대선에서 아주 참패를 당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계산은 네. 어쨌든 중도하고 이 진보 진영이 부딪힐 때는 자기들은 좌파의 입장을 견지하면 네. 뭐 한 35% 정도는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고 나서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잘못하면 네. 35%도 날라간다. 노무현이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도는 이제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가져가면 좋지만 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왼쪽을 취하고 네. 그리고 중도 싸움은 다른 식으로 하겠다. 네. 뭐 예를 들자면 한국당을 뭐 이렇게 외구당이라고 해서 친일 싸움을 하든 네. 해서 다른 프레임으로 중도 싸움을 하겠다는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가 왜 실패했을까라고 고민하는 순간에 이미 결론 난 건이다. 네. 자기들은 최대한 그 조국을 임명 강행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이른바 진보 좌파 정부를 갖다가 상징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기회는 평등하고 예.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하고 완전히 배치되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건 우리는 네. 거기서 이제 이 평등, 공정, 뭐 네. 정의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 거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은 그건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편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편이 좋다고 보는 건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국 딸이 그 참 기회도 평등했고 과정도 공정했습니까? 문제 없다고 결과는 보는 거죠. 정의들 정의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조국이 얘기하는 게 내가 여기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네. 조국의 문제가 아니고 문파들이 얘기하는 게 네. 이거는 한국당과 이 적폐 언론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 양반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 같은 그런 상식적으로 전국을 운영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틀려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운영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진영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이라면 우리 네. 편이 하는 건 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거고 저쪽 편이 하는 건 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작가 공지영부터 공지영 문프가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본다. 나는 모든 것을 문재인에게 위임했다라고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하는 공지영 작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자면은 예를 들어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 당시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 생긴다고 얘기했을 때 이른바 개념 연예인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즘 공지영 씨가 개념 연예인 흉내내는 것 같은데 그때 개념 유엔 김아무개 씨 그런 얘기했죠. 이름도 바꿨어요. 김규리였다 김민선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내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지금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상정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은 상당히 보면은 평균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왔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불법이냐 아니냐 대응해왔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졌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자, 이런 가장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보 좌파 중에서 가장 좌파가 정의당 아니에요? 근데 정의당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정의당을 되게 좋게 보시네요. 정의당 안 좋게 봐요. 일단 근데 저는 심상정 이 카드는 지금 여기로부터 누구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국이 반대할 거다 아니다. 저 이거 협상 카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심상정과 정의당이 가장 중요한 거, 그 머릿속에 90% 이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이렇게 놓고 문재인 정부한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약을 어떤 식으로 받아내면 면죄부를 줘. 그러면서 이제 이건 줄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내는 게 일단 가장 크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여론이 나빠지면 우리가 조국하고 같이 쓸려갈 수 있다. 요 정도 선에다 양다리를 걸쳐 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고 야 너네 지금 우리 힘이 필요해? 왜냐면 정의당에서 데스노스를 쓰면 조국 버티는 게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안 쓰는 대신에 확실하게 해줘. 확실하게 연동형 비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심상정이나 정의당 머리에 90% 이상이 그거에 꽉 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아셨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데스노트에 쓰려는 것인가 아니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가. 근데 우리 김장수 쪽지게 김장수 박사 말씀에 의하면 사실상 심상정과 정의당 윤소아 등 그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그야말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담보받기 위해서 이른바 남불난데 가서 지금 보면 물 한 바가지 들고 이거 물 끼얹어줘 아니면 기름 끼얹어줘. 이게 바로 심상정과 정의당의 이른바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적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을 갖다가 임명 강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있긴 있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제 문제, 최저임금 인상, 뭐 네. 탈원전, 네. 국민적 비난이 국민적 삶에, 사실 조국 문제는 국민적 삶에는 뭐 조국을 임명한다고 뭐 내 삶이 팍팍해지고 하는 건 아니죠. 짜증나는 거지. 네. 근데 국민적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건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네. 사과나 정책 전환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하나는 이겁니다. 이 양반이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정의당도 걸려 있고 네. 이런 건에서 조국 문제로 양보할이라고 볼 예측할 근거가 전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양반이 요새 좀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4차원 이게 국민들의 상식하고 많이 동떨어져서 네. 좀 다른 세계에 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8.15 경축사고 네. 일본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 8월 16일 날 연차 내에서도 휴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붙여서 2박 3일 가고. 그렇죠. 그때 이제 계속 북한도 미사일 쏘고 네. 하는데 NSC도 안.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떻게 보면 보기하고 전혀 다르게 네. 야, 똥 깨는 짓어도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입장에서 국정 운영을 해왔고 네. 그 입장을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문바들이 총 결집해서 조국을 지키자고 나오는 마당에 네. 아이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가 조국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양반이 아니다. 그런 기대는 애시당초 하시지도 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경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한 가지 좀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지금 홀랑하게 생긴 부분이 바로 한일 경제 전쟁 문제 아니에요? 한일 경제 전쟁 문제에서 최근에 보니까 청와대나 지금 여당 길에 살짝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도 그렇고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로 일본을 다녀온 박지원 의원의 얘기도 그렇고 뭐 올 10월에 있을 일왕 그 즉위식에 뭐 참석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일본에 대해서 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듯.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죽창 들고 의병 일으켜서 절단 내듯이 달려들다가 슬쩍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미묘한 이 변화의 흐름, 이 변화의 흐름의 기저에는 청와대에 조국이 있었을 때와 조국이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 즉 지금까지 2년 2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귀와 머리를 잡고 조종했던 사람은 조국이 아니었던가. 근데 그 조국이 빠진 상태에서 사실 보면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당 내에서도 보면 좀 조국에 대해서 좀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좀 위험한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들어간다면은 가뜩이나 판단력이 좀 시원치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는 앞서는 조국이 그래도 강구하게 귀를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조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논쟁적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는 네. 야,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네. 조국 등 참모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시각에, 근데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은 생각이 99.9% 일치할 거다. 네. 네. 근데 지소미아 문제 이거는 사실 일국의 대통령, 조국은 이제 그래도 민정수석이니까 막 자기 떠들고 싶은 대로 지서댈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지소미아는 미국도 관련된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체 엉뚱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참모들이 원체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네. 그냥 보통 상식선으로 돌아온 겁니다. 미국 얘기도 듣고. 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은 99.9% 생각이 같을 거예요. 네.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 근데 조국이 제가 조금 뭐 문제를 일으켰네 하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조국이 지금 집권 후반기 네. 전국의 주력 부대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지금 뭐 야당 의원들도 많이 걸려 있고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다시 걸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이 싸움의 주력
장군을 포기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장수 박사 쪽집게 김장수 박사가 예측하신 내다본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청와대에서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 좀 네. 보지 않겠냐. 네.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 의중하고 상관없다. 그런 걸 걱정하는 참모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이번도 마찬가지로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침 오늘 8월 22일은 1910년 8월 22일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이른바 합방 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인 8월 29일 날 이 지구상에서 대한제국은 사라집니다. 우리 흔히 국치일이라고 하죠. 예. 자, 우리 오늘 8월 22일이고 일주일인 8월 29일 그날 김장수 박사 모시고 실제 김장수 박사가 예측한 대로 조국 임명 강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낙마될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우리 김장수 박사가 보시기에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가 보면 국민들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결국 강력한 자기 지지층이 사라졌고 그로 말미암아 정권을 잃고 패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들 99%가 들고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거 지키겠다. 예. 뭐 그런 이제 이른바 고집. 예. 뭐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아까 심상정이 얘기한 대로 뭐 박탈감, 상실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위기에서 강행하게 되면은 패족 아니라 더한 패족돼서도 살아났잖아요. 9년 만에. 근데 이번에 무너지면 이른바 일패도지. 이번에 지면은 이번에 만약에 고집 피우다가 국민들로부터 디스당하면은 다시는 왜 도덕적으로 이제는 진보좌파들이 예전에는 진보좌파는 그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하는 착각들이 있었잖아요. 좀 무능하더라도 이제는 무능하지 부패하지 이건 도덕적으로 완전히 인간 쓰레기 같은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만약에 내길 건다면은 조국 후보자가 임명 안 될 것이다. 즉 중도 사퇴할 것이다에 저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 8월 29일 날 다음 주에 한번 서로 맞춰보도록 하죠. 예.